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일입니다. 명절 건강히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번 명절은 유난히 짧아서 아마 쉬시는 시간도 부족하지 않을까.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2020년 오토기어가 자동차와 관련된 좋은 정보들 공유하기 위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3인방이 다 같이 나와서 인사를 하면 좋은데 이게 또 명절 때 불러 모아서 인사하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또 좀 그래서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이제 명절 후에 저희가 리뷰 계획이 또 여러 건 잡혀 있는데 1월 30일에 콜로라도, 쉐보레 콜로라도 잡혀 있고요. 2월 초 첫 번째 주에는 이제 무쏘,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GV80, 그리고 세 번째 주는 포토 EV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협찬을 많이 해주셔서 빼곡하게 3월까지는 저희가 대중차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 시승기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최근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다루면서 좀 내용이 많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동차라는 대상을 다루다 보면 내용을 그냥 쉽게만 풀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본질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좀 생소하거나 또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문 용어들을 왜 만드냐면은 길게 설명해야 될 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 전문 용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뷰에서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문제다. 잘못 사용되고 오용되고 남용되는 전문 용어가 문제인 거고, 필요할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가장 빠르게 사실을 또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전문 용어를 만들어낸 이유가 이거 되게 복잡하고 되게 설명하기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전문 용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시면 익숙해지고 또 어느 순간인가 이런 내용의 단어였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전달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흔히 이제 공학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역학입니다. 역학이라는 것이 이제 힘력자죠. 힘을 다루는 학문. 그래서 크게 이제 자동차의 기본이 되는 역학이 구조 해석, 마찰, 뭐 관성 모멘트, 힘 모멘트, 벡터 해석, 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들어가 있고요. 정력학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오래전에 정립된 개념이죠. 정력학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 법칙을 기반으로 정립된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BC 400년,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아르키메데스 뭐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고, 가장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 체계화가 된 거는 이제 지금부터 300년 전에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확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가 출발을 한 거죠. 최초의 자동차가 뭐 1886년 칼 프리드리히 벤츠가 이제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통해서 소개를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보다 약 120년 전인 그 퀴뇨, 프랑스의 퀴뇨, 그 나폴레옹 퀴어의 장교였죠. 이 퀴뇨가 전기 기관으로 움직이는 마차를 만들었어요. 시속 5km밖에 나진 않았는데, 이 대포를 움직이기 위한 마차를 전기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최초의 자동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들면서 전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자동차라는 것은 독일의 니콜라우스 오토 박사가 1875년에 4행정 엔진을 만들고, 4행정 엔진을 기반으로 칼 프리드리히 벤츠가 페이턴트 모터바겐, 그리고 고토립 빌헬름 다임러가 모터 캐리지 마이바와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가 탄생했다 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의 한 종류가 지금의 4행정 엔진의 출발이 이제 그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력학이라고 하는 건 자동차의 가속, 제동, 그리고 승차감, 선회, 뭐 현가, 그리고 뭐 구름 저항, 공기 저항, 조향, 타이어, 이걸 총괄하는 개념이에요. 정력학, 동력학, 이거는 뭐 자동차만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 비행기, 열차, 뭐 그리고 대형 트럭, 기계, 전반적인 기계공학이나 엔지니어링 총괄해서 통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두 분야는 뉴턴의 4대 공리, 그러니까 뉴턴의 운동 법칙에 기인을 합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뭐 아시다시피 공간, 시간, 질량, 힘,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물리 원칙들을 가리키죠. 물론 뭐 공간이나 시간 같은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이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확립이 됐습니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어떤 운동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내에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동력학이나 정력학이나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오래된 개념이고 물리라는 학문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기계공학 엔지니어들이 이 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벡터 대수학,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 이런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과거의 그 자동차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성능이 제한적이거나 성격이 분명했죠. 예를 들어서 동력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수 방정식을 사용해서 해가 닫히면 요거는 뭐 잘 계산이 된 거야. 요거는 이제 구조 해석이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샘플링을 해놓은 다음에 수학적인 계산으로 맞춰놓고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맞춰요. 그래서 조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합을 해놨더니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샘플을 만든 상태에서 또 값을 변경을 해야 되니까 또 다시 계산을 해서 변경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샘플을 만들어서 이걸 계속 수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차에 다양한 성격을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식을 썼냐면 예전에 왜 스포츠카들은 이 코너링 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롤 스테프니를 강하게 설정을 했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CG, 차체 중심하고 롤 액시스 사이의 모멘텀, 이게 계속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변하지 않게 하려면 서스펜션이 롤 저항력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을 최소한도로 줄여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포츠카는 뭐 몇 시간만 타도 막 허리 부러질 것 같아. 이런 극단적인 그런 결과물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승차감 위주의 차들은 뭐 승차감 좋은데 이게 물침대처럼 막 출렁출렁거리니까 막 멀미 난다. 그리고 코너링 성능은 영 형편없다. 이렇게 벌어지게 됐던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가 쭉 되다가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컴퓨터 설계 방식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샘플링을 더 복잡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조를 만들고 이걸 수학적인 계산으로 해서 붙이는 것보다는 수학도 벡터 대수학이 아니라 행렬 대수학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다양한 값을 지정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도출된 결과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반복 테스트를 가상으로, 버추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덜 들어가고 시간도 덜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포츠카도 롤을 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코너링 성능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그 페라리 488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데일리카로 써도 되겠는데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소재 역학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자동차의 품질이 매우 빠르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제 스틸, 알루미늄 합금 요 정도에서 이제 소재 역학이 발전해 오다가 이제 폴리머를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하죠. 그래서 글래스 파이버 린포스트 폴리머, 뭐 카본 파이버 린포스트 폴리머, 리퀴드 크리스탈 린포스트 폴리머, 뭐 이런 다양한 신소재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소재도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전기전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또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나의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총체적으로 집합되어 있는 아주 복합적인 기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자율주행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무슨 특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걸 입혀놓고서 이 기능이 이제 실현됐으니까 뭐 예를 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이러한 기술들을 구현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율주행 부분들이 또 가세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는 현재 뭐 리튬 폴리머 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그다음에 리튬 설퍼, 그러니까 리튬 황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종합적인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는요 굉장히 복잡하고 일반 공산품하고는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학문의 기초를 두고 있는 엔지니어링. 그래서 이제 자동차와 같은 공학 분야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응용과학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많은 부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는 굉장히 어렵고 포괄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접근할 때는 이 자동차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갖추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나는 공대 출신도 아니고 심지어 이과도 아닌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시중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서적들이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간단하게 토막상식용으로 기술되어 있는 서적이라도 자동차의 원리에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서적들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공대 출신이거나 이과 출신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력학과 동력학 해석에 사용되는 벡터 대수학이나 뭐 미분 방정식 이게 아주 뭐 수학과를 나와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고차원적인 수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런적으로 다루는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 개념을 잡아가시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가장 자동차에서 출발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 우리나라의 그 정력학 분야의 서적은 한국어로 이제 번역되어 있거나 기술되어 있는 책들이 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행된 순서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사실 이제 동력학이든 정력학이든 이 자동차에 한정되어 있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모든 기계 장치, 기계공학에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처럼 자동차 생산이 100년이 훌쩍 넘어서 이 자동차 공학이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된 발달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부분의 동력학만 딱 띄워놓고 이 부분만 기술하는 기술 서적들이 꽤 많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동력학, 승용차 동력학을 다루는 전문 서적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대수방정식이나 미분방정식 정도의 수학적인 개념에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분이시라면, 그런 역량이 있으시면 동력학 서적 중에서 Fundamentals of Vehicle Dynamics라는 서적이 있습니다. 이게 토마스 D. 길레스피 미시간 대학 교수님이 1992년에 저술한 책인데, 요게 그 자동차 엔지니어 협회의 대표 추천 전공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력학의 뭐 바이블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동력학, Vehicle Dynamics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걸 주제로 강의하시는 그 외국 엔지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외국 엔지니어 분들이 대부분 참고하면서 기초로 사용하는 교재가 Fundamentals of Vehicle Dynamics, 바로 이 서적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 확립이 되면 이 자동차를 평가할 때 상당히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집합체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조심해야 될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기초 지식들을 갖게 됩니다. 자동차 설계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컴퓨터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정력학, 또 동력학, 뭐 이런 역학 개념으로 해서 뭐 방정식으로 뭐 해를 구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동차라는 게 얼마나 폭넓은 학문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넓혀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다양한 어떤 컨텐츠의 방향이 있는데, 뭐 어떤 분은 디자인에 집중하시고 어떤 상품성, 어떤 분들은 이제 자동차 어떤 옵션이 좋은지 큐레이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모든 엔지니어들이 자동차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은 신뢰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이죠. 사람을 태우고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안전한 차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학문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연구들이 자동차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골라내시고 선택하시려면 자동차의 겉이면에 본질을 보실 수 있는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된 그런 안전하지 못한 차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실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드려놓고 보니 2020년도 오토교는 여전히 재미없을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2020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나마 가독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김창현 드라이버, 양희진 PD, 이 세 사람 합심해서 열심히 날리겠습니다. 2020년 더 행복하시고 각자 일에서 성공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